네, 반갑습니다.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다 찍고 가볼게요. 알겠죠? 네. 가능하고요. 열고 대출까지. 아이고. 자, 네, 자 해봅시다. 이제 7번째 했으니까 이제 8번째 마지막 단원이고요. 이걸로 공통수학 2도 드디어 끝이네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함수. 네, 조금 내용이 길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해봅시다, 알겠죠? 나도 집에 가야 되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크게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그 함수끼리의 관계를 보통 나타내는, 여러 가지 함수끼리의 뭔가 관계를 나타내는 거를 그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나눴고요. 네, 합성함수, 역함수.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함수. 그거를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겠다. 네, 여기까지 괜찮고요. 그냥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합성 함수 할 건데 빠르게 팍팍 나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x라는 대응, 이제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 f를 먼저 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합성을 하는 거예요. y에서 z로 가는 대응을 가진 g라는 함수를 이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수를 2번 하는 거예요. 2번만 가능한 게 아니라 무한대도 가능하죠, 그렇죠? 뭐 3개, 4개, 5개 엮을 수도 있지만 2개로 먼저 예시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은 여기에서 입력해서 z로 출력이 되어 나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까지는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불편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럼 이제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z라는 출력값이 나오는데 g에서 y를 집어넣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점은 x였는데 지금 결과물들 문자도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문자를 z까지 쓰는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입력에 x 쓰고 출력에 y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생각한 거냐면 이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해서 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x를 입력해서 여기 중간 과정 싹 생략해가지고 그냥 y로 튀어나오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냥 얘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건 얘인데 그냥 그 출력 자체를 그냥 y로 쓰고 싶다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입력 출력을 간단하게 x, y라고 나타내고 싶었다. 그러면은 y는 결국 그래서 이 새로운 이것도 f라는 대응 관계가 아니고 g라는 대응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대응 관계를 h라고 대응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hx라는 그냥 새로운 함수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요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건데 이제 요 y가 사실 f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 괄호치고 fx를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럼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낼 거냐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g 서클 fx 요렇게 나타낼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보면은 그러면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런 함수의 대응 순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푸는 순서라고 얘기를 하겠다. 합성 함수를 이 순서대로 풀어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대응 관계가 요렇잖아요. 그럼 요런 순서로 풀어줘야 우리가 입력값 Z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이런 합성 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합성 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잘 보세요. 이 f의 치역이 누구예요? y죠. 그럼 g의 정의역이 누구예요? y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f의 치역과 g의 정의역이 꼭 같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f의 치역이 g 정의역에 포함만 되면 되거든요. 포함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g의 정의역을 뭐라고 또 해석할 수 있냐면 그냥 f의 공역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f의 공역이 그러니까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을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엄청 중요하게 안 다루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애초에 함수라면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얘네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요. 저 두 개가 같은 거여서 그냥 이런 걸 만족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요거 필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괄호 1번 보면은 합성 함수를 내가 직접 구해 볼 거거든요. 합성함수를 어떻게 직접 구해볼 수 있냐면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f는 2x-1이고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h라는 함수는 x-3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뭘 만들 거예요? 그쵸? 호구풀을 만들 거죠. 네, h 서클 g, g 서클 f를 만들 건데 여기에 이제 x 집어넣어서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그냥 요 순서대로 대입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fx가 2x-1이니까 2x-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2x-1 제곱 플러스 1이 되지 않을까요? 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hx가 x-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모 마이너스 3인데 이 네모가 뭐예요?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결론은 뭐가 돼요?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잘 보세요. 알겠죠? 네, 하여튼 합성함수 그냥 이렇게 직접 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제 하나 푼 것 같네요. 일단 필기하시고요. 뒤에 그대로 이거 이어서 또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괄호 2번 보면 합성함수의 성질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합성함수의 성질 딱 두 개 있거든요. 일단은 교환이 안 돼요. 교환이 왜 안 되냐면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시 들어줄 건데 x에서 가서 y로 나오고 z로 가죠. 근데 교환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f고 얘가 g잖아요. 근데 f랑 g를 지금 교환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f 서클 g 서클 f구나.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g 서클 f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는 이거를 교환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g하고 여기가 f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f 서클 g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성립하겠냐고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교환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출력값이 같아야 되는데 애초에 지금 출력값의 공역들조차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입력값하고 출력값하고 같은 함수는 교환을 해도 성립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 이 결과물 이렇게 뒤집었는데 뭔가 결과물들이 같은 함수가 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 얘네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항등함수. 함등함수랑 합성을 시켜주면은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냥 이런 f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항등함수는 생략이 합성할 때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곱하기 1 같은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결합법칙 얘기할 건데, 결합법칙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아까 그 예시로 할 거거든요. 호고프 예시로. 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아까 hx를 x-3이라고 했고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 괄호 1번 예시, 괄호 1번 예시에 이거를 해주면 되는데 h서클 g에다가 fx를 대입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g서클 f를 hx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h서클 g는 뭐냐면은 x-3에 gx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한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지 않을까요? 요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 형태지 않을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fx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fx는 2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얘는 x 마이너스 3이고 g 서클 f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g라는 함수에다가 f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g가 x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거기다 f를 집어넣게 되면 2x-1의 제곱 플러스 1이지 않을까요? 그럼 얘 계산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거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부터 써볼까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2x-1 제곱 플러스 1, 이거 뒤에 계산할까요? 뒤에는 그냥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합시다. 그럼 요거 완벽하게 계산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지 않을까요? 싸그리 다 똑같네요. 그쵸? 그쵸? 싸그리 다 똑같다라는 게 느껴져요. 직접 한 번쯤 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확실히. 그러면은 이거는 괄호 무시 가능이다. 합성함수에서는 괄호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필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역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역함수 보면 역함수는 역대응 함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 x라는 영역이 있고 y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빨간색이네. 거꾸로 이렇게 대응한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f의 거꾸로니까 f의 인버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버스, 거꾸로 뒤집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관계도 저렇게 쓰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역대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는 게 대응이고 이렇게 가는 게 역대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좀 쳐다봐야 되는 게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선생님이 이해를 잘 시켜줄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이렇게 보면 돼요.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x가 있고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x가 1이고 얘가 a, b, c거든요. 그러면 이 똑같은 예시를 내가 선택을 해서요.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똑같은 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 기술 잘 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는 형태였다고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조금 이쁘게 가는 형태였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역함수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형태가 전부 다 F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대응하는 형태가. 근데 우리가 역대응이라는 걸 하려면 F의 인버스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A에 대한 인버스가 지금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일단 이것부터가 문제고요. 함수가 아니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못 가죠. 그러니까 안 쏘는 게 있고 여러 개 쏘는 게 존재해 버리지 않나요? 역대응을 해버린 순간 여러 개 쏘는 게 생기고 안 쏘는 게 생겨요. 애초에 함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잘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안 쏘는 게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되게 설명 잘 하지 않았나요? 네, 자화자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봅시다. 역함수 직접 구하기도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많이 갈리거든요. 일단 얘를 좀 올릴게요. 네, 이거 다 썼으니까 그냥 올린 거야, 알겠죠? 어딘지 알죠? 네. 그럼 역함수 직접 구하기는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y는 fx가 있고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fy라고 지금 한 짓이 뭐냐면 내가 대응 관계를 바꾼 거예요. x가 결론으로 나오는 느낌으로 식을 그냥 조절한 거죠. 근데 지금 내가 함수 대응 관계, 이 대응 관계 f 자체를 저 큰일 날 뻔했네요. fy가 아니죠. 이건 잠깐만요. 네, gy예요. 네. 네, 다르죠. 잠깐만요. 네네, 이거 달라요. 함수의 형태가 달라요, 그죠? 네, 예시로 들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시를 어떻게 들면 되냐면,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내가 대응 관계를 바꾸기 위해 1을 열로 넘길 거고요. 그럼 y 마이너스 1이죠. 걔를 2로 나눠주겠다고요. 그러면 x는 이렇게 되지 않냐고요. 근데 이 둘은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일까요? 다른 그래프일까요? 같은 그래프인 거 이해돼요? 그냥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 자체가 이게 서로 다른 방정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서로 그냥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게 등식의 성질밖에 안 썼어요. 그럼 얘네는 그냥 같은 식이지 않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라는 거예요. 둘 다 0,1을 똑같이 지나요. 0 대입하면 1 나오죠. 얘도 0 대입하면 1 나와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얘는 같은 그래프입니다. 아직까지는 대응 관계만 교환한 거예요. 대응 관계만 교환한 거고요. 그러면은 대응 관계를 교환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y는 x 대칭을 해가지고 이 y랑 x를 교환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이거는 y는 x 대칭을 해줘야, 네. y랑 x 뭐 바꾸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역대응 관계를 우리가 아는 함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x랑 y로 바꿔준 거예요. 다시 입력은 x, 출력은 y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시 친구 여기서 y랑 x만 바뀌어서 이렇게 2분의 x-1. 그러면 이 관계식의 모양새는 g로 서로 동의를 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둘은 다른 함수인 거 이해되나요? 왜냐면은 얘는 여기는 0,1을 지나는데 여기 0,1 집어넣어 볼까요? 안 나와요. 0,1을 안 지나면 뭘 지나요? 얘는 1,0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다른 그래프다. 그래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정식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이게 역대응 함수예요. 여기까지가 역대응이고요. 역대응 함수. 네. 네, 이해되나요? 네. 네. 그러면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무리함수가 아니라, 역함수 하면 무리함수죠. 그렇죠? 이번엔 이걸로 할 거예요. 이 친구의 역함수 구할 건데, 우리가 그럼 뭐부터 해볼 거냐면은, 먼저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 역함수를 구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얘가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렇죠? 우리 1대1 대응하는 거 많이 연습했었잖아요. 일단은 정의역하고 치역을 먼저 나눠 볼게요. 일단은 정의역 자체를 우리가 제한을 해서요. 그나마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게 하려고 정의역을 제한할게요.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면 정의역 공역합시다. 네. 정의역을 x는 0 이상으로 제한을 할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그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선에 의해서 이렇게 대칭인 게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 두 개씩 나와서거든요. 근데 여기 반 쪼가리를 딱 날려버려요. 그러면 얘네가 다 이렇게 1대1로 하나씩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쟤를 역함수 만들 건데 애초에 이 반대가리를 날리지가 않으면은 그냥 애초에 1대1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1대1 자체로는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역은 실수 전체,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만큼 아래로 두 번 평이동한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수평상 호리젠털 라인 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1대1 테스트 가로선 와리가리를 쳤을 때는 1대1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 좌표평면 모든 그래프, 공역이라는 건 좌표평면 모든 그래프 실수 전체니까 얘기하는 거죠. 걔네를 위아래를 다 메꾸냐라는 거예요. 메꾸나요? 여기가 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역을 y는 2 이상으로 제한해 준다면 역함수 존재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공역을 y는 2 이상으로 해주게 되면 공역하고 치역하고 일치한 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치역이 y는 2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한 번에 한 페이지에 다 그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얘를 역함수를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단 역함수 해볼게요. 그럼 저 친구를 대응 관계를 먼저 바꿔줘야 되니까 2를 저기다 넘기고요. 그럼 x제곱 y 플러스 2가 되고 걔를 제곱근 씌우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래프가 두 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플러스 그래프, 마이너스 그래프가 두 개가 다 있네요. 근데 우리가 x는 0 이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라는 건 얘도 0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걸러집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미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y랑 x를 바꿔주기만 하면 이게 역대응이고 역대응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리함수를 좀 배웠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얘가 저기다 그릴까요? 네, 저기다 그릴까요? 다른 색깔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는 친구니까 여기서 시작하고요. 이게 x도 마이너스가 없고 y도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y는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y는 x가 대칭인 게 보이지 않나. 그러면 얘도 마무리로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정의역하고 치역도 생각해주면 좋은데 여기에 정의역이 지금 x 0 이상이었으니까 걔가 치역으로 가서요. 치역은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은 아까 여기 치역이 y는 2 이상이었다고 정의했기 때문에 얘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치역은 y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x는 2 이상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x는 2잖아요. 그렇죠? 2 이상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 y는 0 이상인가요? 그렇죠. y는 0 이상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잘 보면은 이제 괄호 2번 보면 역함수의 성질을 할 건데요.
역함수의 성질도 별로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뭔가 계속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생각해 주면 좋은데 잘 보세요. f의 역함수의 역함수 때리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뒤집고 다시 뒤집으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집에 와서 겉옷을 벗었어요. 걔를 뒤집어서 벗었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다시 뒤집으면 원래 상태겠죠. 그렇죠? 네, 자기 자신이겠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상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천천히 풀 때 얘부터 풀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y에서 x로 가는 게 첫 번째지 않나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f를 풀 거잖아요.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니까 y에서 y로 나와서 항등 함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 정의역은 뭐예요? y가 정의역이 있죠. 그렇죠? 이것도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거 이제 반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요. 얘도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항등 함수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처음엔 f부터 풀 거잖아요. 그래서 x에서 y로 가고 그 다음에 y에서 x로 가는 함수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x겠구나. 아, 그러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구나. 얘는 y에서 y로 가는 함수구나. 뭐 이 정도 정리해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그럼 만약에 둘을 합성했는데 이렇게 얘가 나온 거예요. 항등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역함수의 표현이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를 표현한 거다. 둘을 합성했는데 항등 함수가 나왔다라는 건 이 g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f의 인버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응용해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네, 합성 함수의 역함수인데요. 잘 봅시다.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예를 들어 요거 얘기인데 얘를 인버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가 바뀌고 뒤집게 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일단 이 함수가 그 x 이렇게 하지 말까요? 네, 잠깐만요. g를 먼저 쓰는 게 낫겠다. 순서를 좀 바꿀게요. 네, g 서클 f를 먼저 풀 거니까요. 얘를 인버스 하게 되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되는데 네. 잘 봅시다. 그러면은 f는 x에서 y로 가는 거고 g는 y에서 z로 가는 거라고 아까 합성함수 처음 했을 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얘가 f고 얘가 g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인버스 할 거잖아요. 그죠? 순서를 바꾸겠다는, 푸는 순서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 뭐부터 풀겠다는 얘기예요? z부터 풀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인버스 하겠다는 얘기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그러면 z부터 시작해서 z에서 y로 가고요. y에서 x로 간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라는 건 이 z에서 y로 가는 건 g의 인버스를 얘기하는 거고 y에서 x로 가는 거는 f의 역대응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푸는 순서가 g의 인버스부터 풀고 f 인버스부터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의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3개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호고프의 인버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똑같이 그냥 순서 뒤집어 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H죠? 네, 이렇게 이해되나요? 네. 네, 필기하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게 1이었고 2였고. 네, 3번 맞죠? 네.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역함수에 그래프적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함수 성질이나 다름이 없는 거고요. 그럼 잘 보세요. f와 f의 인버스는 서로 y는 x 대칭 관계다. 설명할까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네, 그냥 서로 선대칭 관계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요? 우리 역함수 직접 구할 때 y랑 x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y는 x 대칭 관계다. 그 다음에 역함수와의 교점은요. 일단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함수와 저런 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같다고 두시고 x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y는 x와의 교점을 구합니다. 둘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처럼 요렇게 뭔가 아까 요렇게였나요? 둘이 이렇게 그리면 요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항상 들어야 돼요. 일단은 유진이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내가 저번에도 강조했죠. 이것도 모르면 공부 안 한 거라고.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럼 무조건 y는 x 위에, x 그래프 위에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기나요? 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없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없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로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함수긴 역함수인데 여기를 안 지나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그래프는 고1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그래프 고1에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네. 역함수가 이렇게 할까요?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역함수와의 교점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요 그래프하고 딱 수직인 그래프, 직선이 딱 있다면은 얘를 y는 x 대칭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지 않나요? 이해돼요? 그러면 역함수를 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친구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직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y는 x와 수직인 직선은 뭐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y는 x와 수직인 직선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하자면 이거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할 거잖아요. y는 x분의 k도 역함수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네, 이거 팁으로 알아두면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 이거 수직인 직선이라는 게 y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요게 성립한다.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이거 다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유리함수 하면 되는데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개념은 많이 어렵지 않고 많지도 않으니까 일단은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유리식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유리식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리식, 무리식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근데 유리식이 두 개로 나뉘는데 유리식이 다항함수고요. 그러니까 유리식이 다항함수라는 게 아니라 유리식 아래 다항함수가 있고 식인데요. 네, 다항식이 있고요.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항식이 있고 분수식이 있는 거예요. 다항식은 우리가 아는 그 다항식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분수식하고 무리식이 너네가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분수식이라는 거는 분모의 미지수예요. 그럼 무리식은 뭐예요? 루트 안에 무리식을 무리식 루트 안에 무리식이랬죠. 네, 루트 안에 미지수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짚고 싶다. 네, 이거 필기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유리식을 해결하기 위한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는 번분수예요. 번분수 짧게 설명하자면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A분의 B분의 A분의 C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분수가 들어간 형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거를 곱해 줘가지고 소거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뭐 사용한 거예요? 크기가 같은 분수 사용한 거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B분의 뭐 C분의 D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두 번 곱해서 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친구를 분모로 보내주면 되고요. 이 친구를 분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우리 그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처럼 뭔가 내항을 분모로 보내고 외항을 분자로 보낸다. 이거를 외워주시면 돼요. 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BC분의 AD가 된다. 이해되죠? 근데 이거 쓰셔도 돼요. 똑같이.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번분수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진분수 만들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분수가 보이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분수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분모보다 분자가 더 이상인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차수로 볼 거예요. 차수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 이상인 경우를 진분수가 아닌 가짜분수, 가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을 전부 다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진분수로 항상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분수로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는 이렇게 분수식을 볼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해요? bx를 ax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주면 되죠. 여기에 목하고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하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럼 걔네들을 열심히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죠. AX 분모는 그대로 있고요. 위에 나머지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몫을 써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9분의 뭐 한 28 할까요? 9분의 28 진분수로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가 통분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수를 통일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통분하고 반대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부분 분수 찍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뒤에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고2 때 엄청 나온다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통분한다고 하면 a b분의 b 빼기 a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통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부분분수 찍기는 뭐냐면 ab분의 1로 시작했을 때 얘네를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찍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을 항상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냥 역연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요거 뒷빼기 앞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요거 빼먹으면 다 틀리거든요. 뒷빼기 앞. 뒤에서 앞에 걸 빼준다.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유리식은 요 세 개만 잘 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그럼 넘어가서 이제 유리함수 얘기할 건데 유리함수도 한 방에 빨리 정리합시다. 무리함수는 생각보다 할 게 없어서 유리함수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무리함수는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일단은 기본형부터 얘기를 할 건데 유리함수는 분모의 유리식 있는 거, 분모의 유리식이 아니라 분모의 미지수 있는 y는 분수식 얘기하는 거예요. y는 분수식. 당연히 여기에 유리함수에 그 다항함수도 포함인 거겠지만 우리는 지금 분수식을 공부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럼 기본형을 보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리가 한번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인 거죠. 반비례 그래프 선생님이 정리를 어떻게 했었냐면 우선은 정의역하고 치역부터 구해볼 수 있을 텐데 고1이잖아요. 정의역, 치역 어떻게 구하냐면 정의역은 x가 0인 모든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은 빠르게 하고요. 이따 표준형 때 다시 세세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치역은 그냥 k가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상수함수가 되면 안 되니까 y가 0인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도 똑같이 적용할 건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분수식이 아니라 상수함수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수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정의역, 치역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선생님이 요 반비례 그래프 정리 한 3개 정도 뭘 해줬었냐면 먼저 K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K가 양수일 때랑 K가 음수일 때랑 그래프가 뭐 다르다 그랬죠. K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음수일 때는 요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선은 없는 거 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힌트로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너네 또 헷갈려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얘는요?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그래프였고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땠어요? 원점에서 멀어졌다. 원머리였다.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었던 거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설명 안 해줬었지만 얘는 원점 대칭인 도형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점대칭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y는 풀마 x의 선대칭이거든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표준형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표준형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기본형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마지막에 정리가 조금 이제 기억나는 게 있나 더듬어 본 거였고요. 표준형은 그냥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형은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게 된 그래프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쓸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정의역하고 치역을 구해 볼 건데요.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면 되니까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고 치역은 상수 함수가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x-p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상수함수가 아니려면 k가 0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k가 0이면 y가 q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k가 0이어서 y가 q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한마디로 얘는 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k가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알아듣겠죠, 뭐. 네. 그래서 얘는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고요. 네. 그것도 r이라고 쓰지 말고요. 모든 실수고요. 그 다음에 y가 q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정의역, 치역 나눌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네, 나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제한되고 치역도 제한이 된다. 그래서 형태가 특수한 함수 두 개를 배우는 건데 그 두 함수 둘 다 이렇게 정의역하고 치역이 계속 제한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아래 답 바로 이어쓸 건데 일단은 비교하라고 최대한 아래다 썼고요. 여기 아래다가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또 아래다 쭉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필기하시고요. 네,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해 또 이거 두 가지 하나만 얘기하자면 점근선 하나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 뭐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예요. 정근선부터 얘기하자면 정근선은 그냥 한마디로 점점 근접하는 선이에요.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정의역에서 얘기했던 x가 p만 아니면 되고 y가 q만 아니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 x가 p를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하고요. y는 q를 또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아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리함수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를 이 친구들로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p, q다. 되게 이차함수랑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유리함수가 이 점근선의 교점의 점대칭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본형이 원점대칭이었던 이유는 점근선의 x는 0, y는 0이어서 그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그 원점대칭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유리함수는 항상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대칭입니다. 그러면은 막 요런 잡기술도 있긴 하거든요. 그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뭐 1,3에 점근선 교점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얘를 점근선의 교점만 x, y 대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y는 x 대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선생님이 평행 이동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평행 이동할 때 그 그래프를 싸그리 옮기지 말고 크리티컬 포인트만 옮겨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차 함수도 여기 얘 평행 이동을 얘를 통째로 잡아 올리지 말고 그냥 여기만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세로 그려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 역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그냥 얘를 여기로 옮겨서 그냥 세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네, 그래서 이거 팁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 그 직선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y는 풀마 x-p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p하고 q가 0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까 기본형 그래프 할 때 요거 아닐까요?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들은 항상 유리함수의 선대칭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리함수가 어느 두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두 선을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선대칭이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이제 일반형까지 보게 된다면 일반형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는 표준형하고 일반형하고 좀 이제 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전환을 하려면 뭘 해줘야 될까요? 일반형에서. 그렇죠. 둘이 차수가 같기 때문에 진분수 만들기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표준형에서 일반형을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통분을 해주면 됩니다. 통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상수항을 분모의 미지수를 통분해줘서 그냥 연산해주면 얘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일반형이 가장 편한 게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기 편하거든요. 유리함수의 역함수 이거 그 예진이가 암기 잘했을 텐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네 여기에 새로 씁시다.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 둘이 서로 자리를 교환해 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 부호만 바꿔주게 되면 그게 역함수가 손쉽게 구해줄 수 있다. 직접 역함수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서로 대응관계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해서요. 네, 그거 뭐 수업 시간에 보여주긴 했는데 안 해도 되나요? 네, 너무 급해서 싫어요. 네, 근데 그냥 진짜로 역대응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대형 만드시고 y는 x 바꿔주는 거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것만 봐도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일반형으로 바꿔서 손쉽게 바꿔줄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남들과 다르진 않지만 쉽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유리함수를 다 정리한 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무리함수만 딱 정리해주면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천천히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하자면 자, 처음에 우리가 무리식이라는 거를 조금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무리식도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리식도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는 게 선생님이 항상 너네 처음 만날 때부터 강조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이거죠. 그렇죠? 항상 얘는 0, 루트 안에 있는 친구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루트 전체가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나요? 얘가 0 이상이 되려면 항상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곱근의 정의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제곱근의 성질도 있는데요. 제곱근의 성질은 이런 상황이죠. 안에가 제곱인 형태인데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둘이 되게 상반된 친구잖아요. 여기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얘는 그냥 별의 절대값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모의 유리화 잘 하셔야죠. 네.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불편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네. 선생님이 계산은 조금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계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계산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뭔가 영역이 아니에요.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무리함수도 잘 보면요. 일단 무리함수 여러분들이 형태를 조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리함수는 새롭게 튀어나온 친구가 아니라요. 얘는
제한된 포물선입니다. 왜 제한된 포물선이에요?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알겠죠? 그래서 무리함수는 제한된 포물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도 일단은 뭐부터 봐가지고 세 가지 형태 다 봐야 되죠. 일단은 기본형 이해 한번 하시면 다 끝나거든요. 일단 무리함수에는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인데 일단은 그래프로 한번 보면 우리가 y는 루트 ax라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요 하나에 다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가 y는 루트 x, 한마디로 a가 1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나요? 근데 만약에 조금 안에 있는 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x 친구를 이렇게 대칭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어디가 마이너스 붙어요? x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다라는 건 맞죠? 네. 네, 얘랑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은 x축 대칭이죠. 네, x축 대칭은 y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원점 대칭 한 거니까 x축 대칭, y축 대칭 한 번씩 한 거죠.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조금 요약해 보면 a에 따라 그래프의 높낮이가 조금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y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그래프가 아래로 가고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가 여기 원점인데 그거는 표준형 할 때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형 보시면은 표준형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루트 a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여기에다가 좀 풀말을 붙이고 싶어요. 일단 그거는 정의역, 치역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시작점이라는 게 있는데 시작점은 여기 p, q다. 이 참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참수랑 가장 비슷한 게 무리함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정의역, 치역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일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우를 나눠야 돼요. 만약에 a가 양수이고 만약에 a가 음수라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양수를 약분하면 부등호의 방향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x-p는 0 이상이 되니까 어떻게 써주면 돼요? x는 p 이상이다 가 되는 거고요. 정의역이. 그 다음에 음수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바뀌기 때문에 x가 p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결론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알겠죠? 네.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이번엔 치역인데요. 치역은 조금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이제 좀 경우를 나눠야 돼요.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일 수가 있거든요. 요 a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건데 a가 조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형태에서 아니면 뭐 부호만 밖으로 나갔는데 여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봅시다. 그럼 만약에 요 친구가 양수인 경우랑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 친구가 양수인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일단은 얘네 풀마만 경우를 나눈 거지. 그러면 얘네랑 같은 친구는 q를 열로 넘겨서 그러니까 풀마 루트 별이랑 y는 y 마이너스 q랑 지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양수라는 거는 한마디로 무슨 소리예요? y 마이너스 q가 양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양수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양쪽으로 곱해서 y 마이너스 q가 음수라는 것도 0 이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q 이상이 될 거고요. y는 q 이하가
된다. 네,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네, 일단 표준형 필기하시고 이제 일반형만 하면 끝입니다. 자, 봅시다. 마지막 이제 일반형인데요. 네. 일반형은 이제 y는 요렇게 쓰긴 하거든요. 근데 별로 중요한 게 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그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형하고 뒤에 남은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일단 일반형은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여기 안에 있는 친구를 A로 묶어주기만 하면은 그게 표준형이 되는 거고,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교차를 해주려면 A를 그냥 반대로 분배해주면 끝이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형은 얘기할 게 이거밖에 없고, 그러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무리함수는 제한된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점이 이 정의역과 치역을 y는 x 대칭을 안 시켜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예시로 이 함수를 들어보면은 이 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안이 양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x는 1 이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 치역은 y는 2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역함수 구하려고 일단 대응 관계를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y는 x를 대칭시켜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제한된 포물선이기 때문에 얘를 역함수 시키면은 이참수 포물선이 또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정의역, 치역도 정의역이 x는 1 이상이면 교차에서 치역이 y는 1 이상이다. 그 다음에 치역이 y는 2 이상이면 교차에서 정의역이 2 이상이다. 요거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은 지금 이거 시작점이 1,2니까 시작점 1,2 시작해서 x에도 마이너스 없고 y에도 마이너스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꼭지점이 2,1인데 2,1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2 이상이니까 여기에만 그려질 거고, 치역이 y는 1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서로 y는 x 대칭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놓고 설명해 주고요. 네, 필기 잘 해놓으시고 정리 잘 해주시면 문제 없어요. 안녕. 네.